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 용사들, 오늘 목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국내외에서 이 방송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도 파이팅 있게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심층적인 뉴스 정확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김건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지금 정리정돈해야 할지, 특검이 갈팡질팡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오늘 얘기 나눠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일종의 정언이 나왔습니다. 뭐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유흥주점이었던 볼케이노의 마담 출신이었다. 그리고 줄리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정언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왜 이 시점에 중요하냐면, 줄리라는 예명을 썼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현재 법원에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의 재판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줄리의 과거 행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도 잠시 후에 덧붙여서 최소한 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 2명 이상의 정언이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들 함께할 두 분, 강력한 태풍과 같은 인물 두 사람 모셨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창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띠게 기자회견 하는데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요즘 정치본색 맡으면서 펄펄 날고 있는, 훨훨 날고 있는 우리 정치평론계의 이제 새로운 신예 최재현 앵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이어서 또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이어서 인사드리는 건 저는 하루에 5번씩 인사드릴 때도 있기 때문에 스픽스는 자주 나와서 네. 얼굴 보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2,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누르고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셜록 홈즈님 어서 오십시오. 마운틴맨님, 그리고 용선생님, 빠루님, 김민주님, 자 맨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김민주님께서는 뉴탐사에 다 나온 얘기다라고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 말씀 들어보고 누가 취재를 했던 것인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취재를 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이제 적정한 시점 상황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짱님도 오늘 이렇게 즐겁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진행된다고 조금 전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연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게 지금 반응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번에 특검에 가서 거의 부정하거나 뭐 진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진술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수사 협조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게 특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볼 때는 약하게 보이는 사건들 위주로 수사 진행을 했는데, 이게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구속 심사로 갔을 때 분명히 구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영치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아니 돈 나오더라고요. 많은데요. 뭐 70억 정도 재산이 되는데 영치금을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개몽 대신 어떤 분이 영치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12일이면 김건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제 출석을 해서 판결을 받을 텐데, 그 걸려있는 혐의들이 굉장히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건 형량도 무겁고 그런 거죠.
여태까지 김건희가 한 번 조사를 받았지만 말 바꾼 건 굉장히 사안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 요 근래- 거짓말을 온 국민이 다 그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사할 게 많아서 좀 늦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또 조사도 일찍 끝나서 6시 이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특검 측이 그래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왜냐면 본인들은 갖고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넘치니 들어보고 김건희가 다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를 이제 다 뭐 영상은 찍지 않았지만 녹취를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때 이제 그거 딱 내는 거죠. 재판부한테. 이거 들어보십시오. 이거 풀어지게 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한테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윤석열도 과거에 한 번에 체포되거나 한 번에 구속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뭐 이 지점에서 기각이 나와 해서 혹시나 김건희 건도 정재욱 부장판사가 맞는데 이거 혹시 기각 나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100% 나옵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그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내일 모레 자, 내일 금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영장을 청구했기 네. 때문에. 그런데 내일 모레가 아니라 왜 12일로 이렇게 이제 길게 영장 실질 심사 날짜를 잡았느냐? HOON님께서 이제 질문도 주셨습니다. 훈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하루가 급하다 빨리 구속을 시켜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기간이 늘어졌느냐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뭔가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연동된 이런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특검은 특검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쪽을 너무 자극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시간은 현재로서는 특검의 편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정도 기간을 가지는 거는 뭐 합리적인 기간이지 뭐 더 빨리 갖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이미 확고하게 구속영장이 나올 거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 민들레에서 김성태 보석과 관련해서도 20억 정도 이 뒷돈을 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평창동을 야밤에 수시로 오가면서 거기에 있는 김윤혜 여사라는 분하고 이런 일을 뭐 도모를 했다는 설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주축을 해서 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라는 걸 하는데 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 사안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 설계 구도가 거의 피라미드를 저리 가야 할 정도로 곳곳에 인물들과 장치들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 얼개를 잘 이제 엮어가서 판사님한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검에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뭐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조금 전에 박창진 이제 부대변인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정을 고려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지금 특검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너무 많대요.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을 가지고 짧게 정리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어저께 김건희가 조사를 받을 때는 실제 7시간도 채 되지 예, 않는데 맞아요. 조사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검토하는 시간이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고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로 정해서 예.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특검과 그리고 법원 주변의 얘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오후 2시가 아니라 오전 10시 10분. 아, 오전 10시 10분입니까? 네, 제가 오전 그랬는데 10시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아, 예. 오전 10시입니다. 예. 그게 자, 맞습니다. 오전 10시 10시로 10분.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로 이렇게 이제 잡았던 이유는 윤석열과 관련된 거는 자, 오후 2시에 잡았습니다. 네.
그럼 2시에 잡았으면 볼 게 별로 없다. 사전에 검토 다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오전 10시로 이렇게 이제 잡았다는 거는 그날 신문을 해야 될 당사자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이것저것 따져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제출된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절대적인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물론 예상보다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샷 원킬로 한 번에 들어가서 딱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속편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그 추태 2번째 들어갔는데도 지금 결국 못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말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나 막 이렇게 말 바꿨다 저렇게 말 바꿨다 하고 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원샷 원킬로 그날 들어가면 무조건 구속영장 이렇게 딱 나오는 걸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아본 예.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앵커님하고 다퉜다.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 어떤 왼쪽에서 얘기를 했냐, 오른쪽에서 뭐 쳤냐, 오른팔을 들었냐, 왼팔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예. 근데 그림이 이미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2010년도에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2015년도 모델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실은 저는 몰라요. 제가 산 게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이미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요것만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일찍 그 진술이 끝났다, 조사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진술 확인서를 조사 열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오히려 긴 건 아니었지만 그거는 적정한 시간에 했던 걸 보면 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네. 다룬 건 사실이다. 조서 열람도 비교적 저는 좀 짧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워낙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살펴볼 게 별로 없었던 맞아요, 거예요. 생각보다 뭐 한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게 별로 없으니까 아마 그 시간도 짧았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오히려 이런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12월 오전 10시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김건희가 그 며칠 동안 어떤 또 술수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또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건강 관련된 건강상 이슈가 되게 이유로 나 많겠죠. 못 나간다 영장 실질심사에 이런 핑계를 또 대진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 특검이나 지금 뭐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제 분위기가 흘러나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김건희는 지금부터 이제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증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봉권이다, 그다음에 목걸이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론으로 흘러나오지 않은 왜냐하면 그게 지금 특검발로 다 나왔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충격적인 증거들이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건희의 범죄가 16가지인데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번에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아마 내용을 보면 이제 상당한 분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실제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 말씀이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곳을 다니고 너무 많은 것들 만나고 받아야 예.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맞으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황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장면 윤석열을 강제로 구인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논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오늘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책임론에 지금 휩싸여 있는 정 장관 아무런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 대변인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장관님은 이미 현장 지휘를 철저하게 하라. 모든 권한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장에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공사 승무원 출신 아닙니까? 저희들 매뉴얼에도 저희가 비행기 안에 기내 보안 요원이라는 네.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주폭이나 뭐 이런 일들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있을 때는 타이랩으로 손발을 다 꼭꼭 묶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강제로 좌석 벨트를 매게 해서 그 사람을 구속 상태로 만들어요. 그거 이제 뭐 경찰에 인계할 때도 그걸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해서 그대로 그냥 들어서 옮기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차가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그런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제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의자에 폭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포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타이랩도 있고 뭐 아니 케이블 수갑도 타이 쓰면 안 있고. 됩니까? 네, 케이블 타이? 그런 거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한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속옷 반스 저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저항 또한 뭐 바디캠이나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완강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나중에 이 윤석열이 법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예.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이어서 오늘 2차 재집행 때도 특검에서 별다른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어요.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1차 때는 뭐 윤석열이 속옷만 입은 채로 했다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정황 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정인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한 내용은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에 집행을 중단했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들어가니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하는 설명을 조금 생략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아직 나온 게 없고 국민들을 향해서 특검 쪽에서도 2차 재집행에 실패한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유가 뭐 밝히지 못할 게 있었던 건 아닌가 그 내부에서 오히려 윤석열 측 변호인이 더 들고 일어났잖아요. 윤석열이 뭐 의자에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졌다. 팔을 제발 빼달라라고 제발 놔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론몰이를 하는 느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면서 그구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런 게 조금 보기가 불편한 지점이 있죠, 사실은. 자, 매우 이제 예의 바르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자,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윤석열 측의 법률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말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걸 하시겠다는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요되어야 되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그 대한민국 이제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받을 때 저렇게 하면은 배보윤 변호사가 한 이야기처럼 다 그렇게 합시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수사도 안 받아도 되고 재판에 그냥 기소되면 재판장에 가서 모든 걸 하겠다라고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 저것을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야 이게 맞다 강제행위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가혹행위다 이게 지금 맞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왜 근데 지금 최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특검이나 법무부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응대를 하지 않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자면 현재 이쪽에서 이걸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막중한 아주 그 처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나 지금 팔 이거 쪼이니까 이거 좀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는 상태에서 그걸 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판기에 발부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먹힐 것이냐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질문 드리는 건 이 왜 이제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예. 질문에 제가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완강한 거부가 지난번과 다른 방식의 거부인 거냐라고 물어봤고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련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느냐. 윤석열이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기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기자들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답변이 중요합니다. 특검보가 뭐라고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가 공식적인 워딩이에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인가.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한 얘기는 지극히 윤석열 측 입장에서만 필요한 얘기를 한 것일 테고 그것도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러면 분명히 특검보는 말씀드린 것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 라는 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추측인 거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특검 측이 오늘 지휘를 했고 수사관들이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뭔가 책 잡힐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 여론에 좀 반하는 윤석열에게 좀 끌려가는 뭔가 그런 지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그래야지 본인들의 약간 치부가 있으니까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윤석열이 정말 너무 해괴망측한 혹은 뭔가 그 안에서 좀 이거를 발설하는 게 이걸 내뱉는 게 나을까? 이게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약간 이런 판단을 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이제 뭐 상상을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상상의 영역이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민주당 부대변이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지금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예. 뇌피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태고 김건희는 청구가 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은 내란죄로 이미 무기와 사형밖에 나올 수 있는 제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자범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닥 유리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그렇습니까? 예,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럼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난동을 부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특검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 서울구치소에서는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만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네.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막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좀 과하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흥분하지 마라. 감정을 좀 자제하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면 뭐 그렇게 이해할 분은 이해하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용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문제가 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나서지 마라. 서울구치소에서 하지 않으면 괜히 손댔을 때 후폭풍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페이스에 완전히 말리더라도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장경태 의원님을 네. 주축을 해서 CCTV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그건 국회에서 이제 할 일이고 네, 제가 네. 이제 정부 쪽의 질문을 좀 계속 드리는 것인데 근데 정부 쪽이라 하면 지금 인사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아니 이재명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네. 이거는 관할하는 직할 업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이제 좀 맞지가 않은데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실직고 하든지 솔직하게 또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자 CCTV 아예 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을 거부한 내란 속의 윤석열 씨는
오히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또 CCTV 공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저희가 구치소를 다시 재방문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당연히 장경태 의원은 저런 이제 얘기를 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야당 민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자, CCTV를 공개하라고 하는 공격을 비판을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이 만든 정부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답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게 취재가 지금 되지도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관망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이 저렇게 프레임을 걸고 공격을 계속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자? 뭐 이해는 아닐 테고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CCTV 공개권과 관련해서는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국민청원 이거 들어가면 CCTV 볼 수 있냐고. 국민들이 이게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글에 네. 대해서 그 청원 들어가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이제 주신 공개 분이 여부에 대한 있고요. 판단은 이제 그건 하겠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뭐 네. 이렇게 따르게 돼 있는 걸로 네. 지난번 구치소 이제 방문했을 때 김용호 구치소장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CCTV를 공개하라고 3대 특검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정확한 지금 상황 설명이 저희도 안 나오고 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특검은 수사 지휘만 하고 현장 지휘만 하고 실행은 원래 구치소의 교정 네. 당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참여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구치소 교정 당국에서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이 구치소 소장이 소극적으로 임한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네가 보장해 줄 거냐라는 식의 반문의 말들이 계속 이어졌고 본인은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저는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그걸 보자면 이번에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황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실행하는 측에서 미숙하거나 혹은 너무나도 많은 배려를 하면서 윤석열이 이런 또 다른 난동을 부릴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이벤트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CCTV를 보자, 공개해라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민심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댓글로 주시는 분들도 막 이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또 뭐 서울구치소장을 향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계신데 제가 이제 조금 온라인상에 살펴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건 안 되냐, 직접 현장 주의를 네. 하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직무유기로 구치소장을 다 바꾸고 교도관들도 직무유기로 다 고발해라. 이렇게 세게 나가야 물렁한 태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아니 교도관이 6명이 들고 나와도 될 텐데 이걸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체포 집행하지 못하면 모두 구치소장 이하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한다라는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분노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정성호 법무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아마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것도 뭐 처리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 대답, 국민들의 이런 외침에 무응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무반응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저녁에는 좀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요. 예.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나. 윤석열 같은 한 사람을 10명이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의자 들고 나오다가 의자에 앉은 사람을 들고 나오다가 그거 떨어뜨리고 이게 지금 정말로 체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답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김건희가 과거에 어떤 행적 그리고 볼케이노라는 술집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사생활 영역으로 본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쓰던 예명이 줄리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 이제 채널의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줄리 의혹 제기는 많이 됐죠. 그런데 그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서 고소 고발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이것도 실제 줄리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데 과거 행적과 관련된 김건희 얘기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일단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이 김건희, 김건희 저 윤석열이 마누라 그 근무 안 했어? 했어. 왜 기억을 하냐면, 출근을 해가지고, 여자 대기실로 이렇게, 그 현관 쪽 가다 자꾸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 못 보던 여자가 하나 딱 서 있어. 저 뭐냐, 새로운 마담이래. 아 건이가 마담을 했어? 마담을 했어. 아가씨를 한 것이 아니라? 마담했어, 마담. 그러니까, 그 삼부토고 조회장하고, 응.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해줘라 해갖고 잠깐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렇지. 건이가 그러니까 아가씨는 안 했구먼. 아가씨는 않고 마담했어 마담. 거기서 무슨 호스테스로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님 뭐 나랑 나중에 이제 진짜 편할 때 보면 아시면 제가 예. 그렇게 할 음. 진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제가 그런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예. 그런 데를 차라리 내가 하나 차려라. 내가 마담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나 내가 영업장을 차려라 하면 나는 하는데 예. 제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상. 자, 저렇게 이제 예전에 보도했던 것과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저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가 이제 그 거론을 했던 이제 뭐 이렇게 출연자분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 지금 백은종 대표 네. 그리고 정대택 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 있어요. 줄리라는 것을 발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줄리가 맞다, 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과거의 행적이 어떠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예. 줄리라는 논쟁을 하니까 오늘 제가 아는 우리 회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론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줄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은이 한 게 나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만약 줄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느낌상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용필 씨가 제보를 했군요. 조용필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예명이죠. 저분도 그렇죠. 예명입니다. 술집의 예명으로 이제 같이 조용필 씨가 일하셨던 있었는데 분인데 줄리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을 때 줄리 제보가 그때 들어와서 뉴스공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분이 직접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뭐 임신설이라든지 뭐 이런 증언들이 막 오고 갔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이제 뭐 피해를 입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이 논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줄리가 과연 본인이 줄리로 끝났을까?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하든 뭐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줄리로 활동하면서 누군가랑 엮였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했고 누군가한테 뭐 피해를 줬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되면 그런 것까지 파헤쳐야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명예훼손이나 뭐 어떤 뭐 고소고발로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좀 그걸 오명을 좀 벗는 계기로 삼는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줄리라는 이름을 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술집 마담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이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특수관계였다라는 정언도 이제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까지 정언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걸 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실이 당사자들을 입틀막 하려고 아예 고소를 해버린 거. 증거가 예.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걸 걸어버렸는데 이 재판이 지금 2년 이상 가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김건희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입틀막으로 다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뺏기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변호사 선임을 네.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재판은 기소 의견으로 가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줄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정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무슨 주민등록증처럼 무슨 증거 자체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었고 오늘도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것은 김건희의 최초 남편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진. 예. 이제 지금은 산부인과과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뭐 성형외과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저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하면서 저것이 사유가 되어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파혼의 과정에서 본인이 예명을 실제로 친인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래 자신은 예명을 썼는데 그 예명이 뭐냐? 그것이 이제 주얼리였습니다. 주얼리가 이제 보석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줄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과거에 볼케이노라는 유흥주점, 뭐 룸사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볼케이노라는 라마다 르네상스 네. 호텔에 있는 이제 그 술집에 근무를 할 때 썼을 이름은 이제 줄리라는 이름이었는데, 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예명을 이걸로 썼다라는 정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최초 결혼했던 박모 원장은 당연히 이제 줄리라는 것이 주얼리에서 온 말로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오늘 줄리 왔다 그런 며느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신우이기도 올케이기도 뭐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리라는 말을 쭉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줄리가 그 생활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도중에 밤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이 남편으로 하여금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결혼 관계가 정리되는 이런 그래 실제 한 1년 정도 삽니다. 네. 신뢰가 무너졌군요. 예,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방송 들었으면 혼인신고 안 하고 단순 동거만 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분명히 했다는 제가 이제 정언을 받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줄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이 재판 과정에서 아까 조용필이라는 예명을 썼던 사람이 그런 걸 들어봤다. 그 당시에는 아가씨가 아니고 마담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지금 정언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용도 저는 재판부에 필요하면 제출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복수의 증언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가족 관계에 있던 사람들 최초에. 그러면 그때도 줄리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과 조남욱 회장과 어떤 특수관계였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줄리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김건희 일당이 해놨던 그 명예훼손 소송은 그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취재 내용이 오늘 좀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짧지만 좀 다뤄야 한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확보하고 있는 그 줄리라는 것에 대한 그 최초 남편의 가족들 또는 인척들 이 제게 발언했던 내용은 제가 공개할 의사가 있다. 물론 당사자의 이제 의사를 좀 들어봐야 하는데 이제 이래서 지금 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상이 지금 좀 이제 그 압축된 버전만 보셔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셨겠지만 그 편집된 영상을 보면 예전에 자이툰 부대였던가요? 김건희가 여사였던 시절에 그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서 군 장병들에게 이게 격려를 하는 영상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건희가 쓴 표현이 역시 우리 에이스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약간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갑자기 웬 에이스
엘리트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문맥상 정황상 너무 맞는데 갑자기 웬 에이스? 그 약간 좀 놀랬던 습관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줄곧 얘기하는 네. 게 본인이 쌓아온 인맥들이 대학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규적인 과정에서 네. 내가 인맥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혐의로 받고 있는 범죄들이 다 추악한 것들이에요. 정말 추악하죠. 네, 주가 조작, 네. 뭐 무슨 뭐 공천계에 네, 뭐. 국가 보조금을 타먹는 예. 본인의 어머니 일이긴 하지만 요양원 뭐 또 부동산과 네. 관련된 뭐 많죠.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학교에서 대학원 동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예. 방법이었을까? 알려주고 예.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래서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도 그 줄리라는 걸 밝히는 것이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증언, 복수의 증언만 갖고 또 하기에는 법적으로는 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김건희가 해온 역사상 다 그런 식으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이걸 어디서 학습하고 그러니까요. 배웠는가. 그때 당시에 연루된 사건, 인물, 피해자, 가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밝혀져야 우리 사회가 이런 좀 양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 안 입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자, 본인은 예. 이제 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주가 조작 전혀 모른다. 그리고 백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예. 뭐 어떻게 내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아느냐. 관련된 녹취가 확실히 있는데도 본인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 그리고 순방 때 맸던 그 목걸이는 자, 최은순에게 선물한 목걸이다.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에는 더 가관입니다. 명태균 씨가 한 일이고 본인은 아예 공천 개입에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참 이것이 이제 얼마나 거짓인지 조금 전에 줄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보여줬던 이 발언과 내용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줄리가 맞다는 것도 확인되겠지만 김건희가 얼마나 입벌구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주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다루어야 할 내용은 바로 지금 함께 다루어야 할 내용은 명태균과 관련된 것인데요. 뭐냐? 이번에 김건희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잇따라서 구속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된 공짜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거는 윤석열이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불러서 공천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불공정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 두 분께 이제 퀴즈처럼 내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불려가서 구속이 될까요? 이준석. 이준석 아닙니까? 미스터 리. 예. 또 권성동? 아니, 그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입니다. 아, 윤상현이죠. 네. 네, 미스터 윤. 이준석과 윤상현.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마 고소한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윤상현은 나는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 윤상현이 지금부터 거짓말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요즘 명태균과 갈등 관계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김소연 변호사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직접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가장 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했습니까?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전화하죠. 저는 명사장님한테 전화 거의 안 해요. 네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하고 나서는 보니까 멘탈이 좀 터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해서 뜬금없이 범인은 윤상현이요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범인이요? 그랬더니 뭐 범인이 윤상현이요. 그러니까 무슨 명태균이 해달라는 대로 사천해주는 게 정상입니까? 이준석이 범인이든 대통령께서 사천을 했든 그게 맞아요? 경선하라는데 라고 말한
김영선 공천의 회방을 놓은 범인이 윤상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범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자, 이제 내부 혼선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김건희 윤석열이 개입해서 지금 김영선 공천을 줬잖아요. 근데 구속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명태균이 사실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한 명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대통령과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이거 다 윤상현이 벌인 일이다라고 명태균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상현이 주도해서 사천을 지휘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거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명태균이 갑자기 나서서 맞아, 범인은 윤상현이야, 이렇게 이제 지목하니까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걸 직접 들었던 김성현 변호사가 이제 저 이야기를 하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구속되겠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서로 폭로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네요. 예,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또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김소영 변호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될 사람은 윤상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험 수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야, 우리 주적은 국내에서 이재명이다. 아, 저는 이 발언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정신줄 뭐, 놓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부로 진짜 내뱉고 주적이란 단어의 있는데, 개념을 모르는 그럼 이거 내란 이런 예비 음모 이런 거랑도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적법하고 정당성 있게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네요.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주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재명이 주적이다라고 명시를 한 거죠. 공공연하게. 국가 전복에 예, 약간 의심이 그런 거 되는 아닌가요?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주적으로 이렇게 규정했을 때, 자, 그러면 국힘을 이제 어떤 파트너로 인식하고 갈 것인지 민주당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저희는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힘 해산까지 각오해라. 각오하라고 했고, 우리는 대화는 아예 인간이 아닌 상대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 명분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지금 4명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사실 그 면면을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지만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돼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이고 수준이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면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이걸 그러면 다루는 게 의미가 있나, 이들의 면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가치가 있나라고 했을 땐 저는 제 시간을 쓰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힘 지지율이 16%까지 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을 주적으로 몰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연 국회에서 어떤 여야 관계가 만들어질 것인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 제가 저 지지율을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5%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응답이 6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이게 뭐 하락세를 멈추질 않습니다. 6월 2주 차이는 23%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추락을 해서 16%까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16%도 많은 것 같거든요. 느낌상 한 1.6%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쨌든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 MBS 조사입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응답률? 맞습니다. 예.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해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 14.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예, 제가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나 뭐 여쭤봤을 때 그런 내용인 줄 모르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있나고 했는데, 뭐 저희들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지키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힘의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 그러면은 국민주권정부의 자 통합행보, 실용주의 노선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저는 극우로 예를 들면 오늘 뭐 전환길이 면접을 보고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뭐 면접 김문수도 막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런 세력들과는 굳이 협치를 명분 삼아서 명분이 없는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협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김용남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우리 박창진 대변인도 계시지만 김상우 의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민주 진영 그리고 중도 온건한 보수 이 영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과 손을 잡아가면서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일이지 지금 막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는 김문수, 뭐 안철수도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누가 당대표가 될지 김문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과 잡을 때는 이거는 명분이 없는 협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온건한 보수, 좀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보수와 손을 잡는 것은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저런 극우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자 개인적인 극우 생각입니다. 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국힘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우 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안별로 달리해도 됩니까? 아니 아예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야 하느냐? 아니 이제 그 사안이 중요할 때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좀 진짜 국가적인 아젠다를 세팅할 때는 뭐 귀담아 듣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사항 정도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무시하는데 무시한다고 하면 국정운영이 예. 잘 안 되니까 그까지는 갈 수 없고 그런데 어렵네요. 느낌상 저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말 힘드신 상황에 놓여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이 아닌 게 얼마나 네, 다행인지 네. 예. 자 무시하고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시하다고 국민들에게 무시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갈 대상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지만 극우극단으로 완전히 저런 방식의 희한한 정당으로 돌변한 사람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폭넓게 적용해 가되 저런 아주 극우화되어 있는 집단과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으로 존재하니까 정당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되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정당을 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려하면서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국힘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과정이라 그러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지켜가시는 게 맞는 방식이다라고 예. 봅니다. 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이크가 툭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방송 중에 이렇게 사고는 아니지만 열정으로 오늘 다 쏟아내고 그냥 계시는 마이크를 하루 종일 차고 다니세요.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주무실 하루 때 차고 종일 계신 거 아니에요? 저녁에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혀가 많이 꼬이고요. 예. 좀 더 집중하기 힘드시죠? 집중도도 좀 떨어지지만 좀 더 하면요. 그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눈이 약간 튀어나오고 그거 제가 막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광고하고 나서 에피소드 얘기하면 재미없겠는데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인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많이 들으셨죠? 저희들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나 하는데 조만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또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 이렇게 상담 받기 위해서 문자, 카톡 남겨놓으시면 언제라도 현명한 보험 플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하고 있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 꼭 기억하셨다가 보험 관련된 내용, 재무설계와 관련된 내용 상담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고추장과 된장인데요. 와 이거 매일 지금 히트치고 있는 상품인데 전통식품 명인이 만든 맛 고추장, 맛 된장 이 상품인데요.
자, 제 뒤로 우리가 지금 화면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 아래 있는 자막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우리 PD님. 이성희 명의 만능 맛된장 29,900원인데 530g짜리 2개 300g짜리 3통 총 5통인데 29,900원에 택배비 포함 대한민국 최저 가격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맛 고추장도 250g짜리가 5통인데 29,900원 정선자 명인이 만든 것인데요. 이것도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자,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경쟁력 있다. 인터넷에 아무리 싸더라도 39,900원 이하는 없습니다. 2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들 댓글창과 그리고 더보기란에 그리고 또 화면 왼쪽에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구매하시면 사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돈 버는 상품 구매다. 이렇게 제가 요즘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 인견 친구 세트 이것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인데요. 스픽스가 이불, 패드, 커버까지 다 합쳐서 78,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기자 한 분이 직접 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풍기 인견 친구 세트 정말로 부드럽고 아주 가벼워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풍기 인견 친구 세트. 그냥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78,900원이고요. 또 냉감 친구 세트도 66,000원인데 저 제품은 무려 4,000세트 이상이 판매됐는데 지금 이제 막바지 한참 더울 때 여러분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장에서 새로 좀 더 생산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냉감 친구 세트도 이불, 베개피 그리고 패드 포함해서 66,000원에 일단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뭉티기 육회 오늘도 이 회사에 직접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한우 뭉티기는 한우 생고기를 이야기하죠. 육회 잘 아실 테고요. 200g 플러스 200g 총 400g을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 최저가 확실합니다. 이유 뭐냐면요. 마진을 줄이고 오히려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는 공동구매 사이트로 가보자라는 저희들의 방침에 따라서 당일 도축된 한우를 뭉티기 6개 포함해서 200g 플러스 200g 소스 포함해서 2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는데 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가격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또 다른 설명이 될 것입니다. 스픽스몰에 들어와 보시면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이 꼭 코스트코에 가서 쇼핑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과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스픽스몰 구경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스픽스몰에서 직접 주문이 안 되면 제 휴대폰 번호가 010-8596-0073 업무용 폰이 있는데 이곳으로도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할 것입니다. 010-8596-0073 전개환 업무용 폰입니다. 자, 이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재밌는 억수로 싸네. 예, 억수로 싸네. 아주 쌉니다. 실제로. 아니 우리 이제 앵커님하고 아까 네.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통일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승무원할 때. 어, 문성명 총재님을 아주 잘 모셨다고 각별히 지시를 하셔갖고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제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통일교 측에 한 분이 네. 계십니다. 샤넬백 그리고 목걸이 관련해서 의혹이 생기고 있는 윤영호 씨라는 분인데 본부장. 네, 전 본부장. 예. 요 분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감사장을 받을 때 한학자 그 현재 총재와 예. 아주 밀착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묘령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그러니까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한학자 총재 옆에 한 남성 있었는데 그게 네, 그분하고 여성 한 분이 밀착해서 그냥 에어싸고 네. 계속해서 뭐 얘기하고 뭐 막 프라이빗한 대화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이었구나. 윤 본부장이 네, 지금은 내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관계였다. 이런 생각이 지금 근데 들더라고요. 생각이 듭니까? 실제 그 사람을 이 맞다고 그러면 실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까지는 너무 지난 일이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지가 그 이미지 똑같다. 팔대이 가름망하고 네. 있고 안경 쓰고 있고 좀 예. 탄탄해 보이고 예. 키가 조금 저보다는 좀 작은 예. 그 남성분이 그 유난히 젊은 남성분이 옆에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통일교회에 엄청난 이 뭔가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힘드시다 그래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취재를 하시려고 그러네. 아니 주제가 또 아니고 제가 또 법원에 가서 명예훼손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고 최근에 이러십니까? 제가 누구 만나가지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수사 재판이 몇 개냐 하니까 제가 지금 네 개 있습니까? 하나는 재판 중 하나 조사 총 4개가 있는데 에이 4개면 별거 아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4개 하고 너무 있는데 힘들죠. 4개 지금 뭐 조사받고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윤혜 대표 좋겠더라고요. 네. 당당하게 무혐의 맞습니다. 처분이 됐던데 언제 연락 한번 드리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역전용사 5,000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과 격려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준 덕분에 와 구독자가요 오늘자로 152만 명이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 박수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박수가 아니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하는 박수인데 다들 좀 정체기에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떨어진다, 동접자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저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송 만들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도 또 구독자가 한 열흘에 10,000명 이상씩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걸 보면 공약으로 오픈 스튜디오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픈 스튜디오도 하고 싶고 또 방송 좀 참여하시는 분들 직접 와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뵙고 싶은데 저희들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일부는 또 비판도 하시는데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판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대신 저희들이 이 정부에 또 지금 정당에 전달할 것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하늘무지개님, 무소유님, 굶치리님, 강순영님, 그리고 HSK님, 블루아이님, 이우조 선생님, 굿럭님 이런 분들, 셜록 홈즈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고생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덕 아저씨님도 자 말씀 주셨는데 선플라워님, 무한달려님, 사천성님, 하늘무지개님, 야옹이님, 야 서로 좋은 이야기하면서 갑시다. 마지막 제가 10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누구를 사면복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가타부타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면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복권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역전하면 용사들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